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소득공제 안에 있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득세 계산 구조는 먼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이라는 건 매출액입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여러분들이 매입 받은 자료, 쓴 경비,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하고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거를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빼준다 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여기서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인적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부금한 것이 있고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빼주겠다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비로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산출세액에서 또다시 어떤 게 해당되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해당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을 수 있고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라든지 특별세액 공제라든지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해당이 된다라면 그 금액을 또 조금씩 빼줍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빼고 세액 공제 뺀 거를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산세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납부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1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간 예납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요. 3.3% 프리랜서에 해당되신 분들은 먼저 3.3%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세금에서 먼저 낸 세금을 빼준 그것을 납부세액이라고 하고요. 5월 달에 내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것은 소득공제 안에 인적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공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기본공제가 있고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어떤 추가적인 요건이 해당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소득 금액에서 더 빼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50만 원을 차감합니다. 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차감해 주고요. 자, 직계 존속, 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은 OR 요건이 아니고 AND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60세 이상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빼준다라는 얘기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150만 원 공제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 자매도 내가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 요건을 보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 요건이 있는데요. 자,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공제액 150만 원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 세법에서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만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아동은 직계비속에 포함한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내 자녀가 장애인인데 20세 이상이에요. 자, 25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인데 자, 소득 금액이 없어. 그러면 비록 내 자녀가 20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해주겠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기본공제 등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자 1명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 1인을 여러 소득자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엄마 아빠는 한 분이세요. 근데 그 밑에 자녀가 여러 명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러 명의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자녀가 모두 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추가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여기에 추가적인 요건이 해당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빼준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경로우대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빼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경로우대자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아까 직계에 존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이면은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제자 대상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00만 원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부녀자 공제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는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내가 부양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있는 여성으로서 연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된다라면 공제액이 50만 원 빼준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공제액은 100만 원 해줍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미혼모, 미혼부나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주의할 점이 부녀자 공제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랑 자, 내가 둘 다 해당된다 하면은 자, 한부모 공제만 받으면 되겠죠. 한부모 공제가 공제액이 100만 원으로 크니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 계속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연간 소득금액은 뭘 말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아야 또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내가 1년에 100만 원 벌었네 이게 아니거든요. 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여건 한번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면 그 요건은 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또 제외하거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연봉이죠. 그 연봉에 자, 비과세는 뭐냐, 내가 회사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비과세로 열거된 게 있습니다. 이 받긴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법에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열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10대 20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240만 원을 자, 월급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40만 원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220만 원에 대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비과세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총급여액에 근로소득 공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뺀 금액을 이제 소득금액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총급여로 환산하면 내 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자, 얼마를 받던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하여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았던 간에 여기에 100만 원 요건에
판단하는 금액에는 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빠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던 자 부양가족 공제가 되고요.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받던 간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초과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연금소득 공제라든지 이거는 자 네이버에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식이 나옵니다. 그 식에 내가 받은 금액을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여기서 차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초과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비교 한번 보시면 자 공적 연금액이 총 1년에 516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말한 거기 총수익금액,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100만 원 초과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초과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옆에 비고 보시면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가 있는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라면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 전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빼고요. 필요경비 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총수익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잘 없거든요. 이하인 경우에는 자 분리과세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자 부양가족이 공제가 배제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근로소득도 조금 있고 연금소득도 조금 있고 사업소득도 조금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봤더니 100만 원이 초과됐다 이러면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종합소득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소득에 합쳐서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서 판정 시기 한번 보시면 태어날 때 1월 1일에 태어나는 거 아니고 죽을 때 12월 31일에 죽는 거 아니죠. 중간에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 판정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이 말이거든요. 자, 공제 대상 나이 및 장애 여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자 8월 달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 문제죠. 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전일 살아 계실 때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면은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뒤로 가서 부양가족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직계존속, 직계비속 뭐 이렇게만 얘기 드렸는데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해당이 되고요.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가 해당이 됩니다.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기타, 이혼 및 사실혼의 배우자, 동거인이죠. 삼촌, 고모, 숙모, 이모, 조카, 형제, 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뒤로 가시면 생계요건이란 게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직계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따로 살면서 용돈을 드린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 요거는 거의 부모님이 있으면은 공제를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밑에 가서 4번 한번 보시면 부양가족이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4번 요건을 갖다 댈 거는 형제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형제 자매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 되어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안에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자, 소득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위에 소득공제에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를 소득공제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 소득공제 안에 인적공제가 있고, 이때까지 인적공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죠. 그거는 어디 있냐 보면 저기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이 세액을 산출하고 난 후에 또 빼주는 단계에서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서 요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안에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한 그거를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자, 입양자하고 위탁자를 포함합니다. 그 공제의 자녀 수가 한 명인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 산출 세금 부분에서 15만 원을 까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명인 경우에는 35만 원, 그리고 3명인 경우에는 65만 원, 그리고 4명인 경우에는 95만 원을 빼주는 거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한 자녀가 첫 번째 자녀다, 그럼 30만 원을 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녀다 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자녀다 하는 경우 7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득세 신고 과정에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